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올해 우리 상반기 국내외 증시에서 그래도 요거 알아봐야 되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섹터, 종목, 우리 박상정 앵커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키워드를 저는 한 2개 정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압축이 네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AI. 사실 AI가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상반기 하면 1분기, 2분기 있잖아요. 네네. 1분기는 정말 압도적으로 AI. 이런 부분이 국내외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일단 해외에서 AI 하면은 바로 어떤 종목이 떠오르실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엔비디아 너무나도 친숙하죠. 예전에는 그래픽 카드 만들고 좀 컴퓨터 좀 맞아요, 아시는 맞아요. 분들만 좀 맞아요. 친숙한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뭐 전 세계인들이 애플만큼 잘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올해 연초에는 48달러. 사실은 오늘 저희가 11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해서 공이 하나씩 빠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초에는 48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년 동안에 150% 이상 올라가지고 어제 종가상으로는 12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가격으로는 천비디아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죠. 옛날 천슬라 그랬는데. 네, 천슬라는 이제는 거의 뭐 기억 속에 잊혀졌고 이제는 천비디아. 그래서 공 하나 더 붙여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1,000달러가 넘은 그 엔비디아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 하나씩 지우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혼자만 오른 건 아니고요. 미증시 내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아이들, 엔비디아가 투자한 업체, 엔비디아가 잘 갈 때, AI 시대가 확산될 때 이에 따른 수혜주들을 많이 찾았는데 대표적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해가지고요. AI에서 시작을 해서 하드웨어, 칩 관련된 종목군들 강했고 여기서 이제 확산이 됩니다. 칩을 만드는데 그럴 거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또 많아져야 되잖아요.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막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열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열을 잡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각광받기 시작을 해요.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업체가 바로 이 액침 냉각, 열을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올해 들어서 175% 정도 미증시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주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정이 좀 비슷합니다. 국내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을 제외하고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160% 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1분기에 상당히 좋았고 2분기에는 약간은 좀 횡보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레벨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미증시와 반응이 좀 비슷하게 처음에는 칩으로 가다가 이 데이터 센터로 이동을 하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뭐 GST라든지 액티브 냉각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이 부족하네. 그래서 AI가 이제는 또 전력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이 올해 들어서 250% 넘게 올랐어요. 250%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HD 현대일렉트릭 이쪽은 전력전선보다는 변압기 쪽이거든요. 변압기에서 먼저 출발을 했다가 이제는 아무리 전력을 많이 만들어도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해서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로 옮겨갑니다. 전선까지? 이때 또 불을 지핀 게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 대열에 합류해서 뭐 대원전선 이런 종목군들, 전선자 붙는 종목군들이 강세의 흐름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원전선은 한 185% 정도 올랐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AI로 시작을 해서 AI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좀 확산되나 보다. 올해 상반기 AI가 가장 많이 올랐나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키워드를 2개로 찝는다고 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군이 있습니다. 혹시 화장품. 네. 화장품이에요? 네, 저는 키워드를 AI하고 K라고 잡고 싶은데요. AI가 화장품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AI와 다른 키워드. 다른 그러니까, 키워드예요? 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AI 관련주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실리콘2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리콘요? 실리콘2. 네. 잘 모르겠어요. 그 대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올해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앞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한때 화장품이 좀 어렵다고 그러죠. 그쵸. 근데 이거 남성분들이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
김만 소장님이 의외다라고 할 수 있을 법도 해요. 네. 근데 이게 화장품이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이제 K라고 표현한 게 화장품과 식품 일컨대 이제 맞습니다. 컬천 말고 네. 이 두 가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그 식품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그 퇴근하셔서 네. 집에 자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밤에 라면을 끓인다? 그 냄새 못 참죠. 아는 맛이 제일 아는 맛이 무섭죠.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죠.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맞아요. 라면은 이제 꾸준히 팔리는 거죠. 네. 네네. 화장품은 뭐냐? 화장품은 뭐냐면 여성분들에게 화장품 잘못 선물하면 오히려 미움받습니다. 안 되죠. 여성분들은 자기 피부에 자기- 맞는 맞아요, 화장품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A에서 B로 가버리면 B에서 A로 뭐 안 와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K 화장품 같은 경우 과거 중국에서 그랬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 중국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로컬 제품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바꿔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이제 못 와요. 네. 그 대신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 어디로 가냐? 미국,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로 가니까 여성분들은 아침에 하고 저녁 때 지우고 아침에 하고 저녁 때 지우고 이 소비가 무섭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자동차나 핸드폰은 한 번 사면 2년 동안 수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죠, 화장품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라면 먹어야죠.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 마셔야죠. 먹고 이런 또 것들이기 사야지. 때문에 이 흐름은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다. 네. 그런데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새로운 또 관점이네요. 얼마나 올랐냐면은 네. 467%. 467%. 네. 근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 여성이고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더 익숙할 법도 한데 저도 실리콘투라는 업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요.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르는데 그러니까요. 화장품이라는데 저는 이 사이트도 몰랐거든요. 네. 왜 그런가 알고 왜 봤더니 이 사이트는 국내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K-뷰티의 핵심이기는 한데 국내 화장품을 해외에다가 이렇게 역직구 갖다 파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내 K-뷰티가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그래서 국내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K-푸드 쪽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불닭볶음면에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뭐 라면 팔아서 얼마나 남기나 했을 텐데 네. 이제 이런 얘기는 옛말이 돼서요. 라면 팔아서 많이 남깁니다. 많이 남깁니까? 네. 얼마나 남겨요? 1분기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오. 1분기 영업이익이 800억 나왔습니다. 와, 진짜요? 네, 800억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200% 이상 급등을 한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삼양식품이 올해 들어서만 160% 이상 주가가 이야. 올라서요. 연일 사상 최고치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보면 농심과 삼양식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 똑같은 라면인데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인데 네네. 신라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못 보죠. 근데 삼양식품은 100% 국내에서 만들어서 보니까 환율 효과를 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참 여심을 우리가 아까 화장품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 박상정 앵커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신상은 무조건 먹어봐야 돼. 동의하시죠? 신상은 동의하시죠? 네. 우리 그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몇 종일까요? 대략 한 50여 종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면 신상은 어떻게 되죠? 먹어봐야 먹어봐야죠.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잖아요. 네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게 무서운 게 애플이 보여줬듯이 신상을 계속 쏟아내면 뭐 갑자기 까르보나 뭐 불닭 뭐 맞아, 좀 맞아, 새로운 게 맞아. 나오면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라면 먹을 대신에 삼양식품을 먹으니까 이 흐름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산업을 우리가 본다라는 게 그 피터 린치가 월간의 영웅에 쓴 것처럼 주의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해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제가 30년 전에 해외를 나가면 진짜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을 볼 때 한국 여자인지 일본 여자인지 중국 여자인지 구분이 됐어요. 진하게 화장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도 아예 화장을 안 하고 일본 사람도 약간 화장하는 건데 제가 불과 한 5년 전부터 코로나 직전부터 느낀 게 구분이 안 돼요. 다 우리나라처럼 화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얼마나 할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기라는 유튜버가 어마어마한 유튜버 맞아요. 유튜브 그런 게 있기 네, 때문에 봤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놀러 가서 이제 뭐 굳이 주식을 볼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는 것들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놀러 가서도 이제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요. 아이템을 좀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